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LA의 유명 아파트 개발업체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LA시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입 정보의 바다인 제12회 한국일보 컬리지 엑스포가 이번 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펼쳐집니다. 남가주는 물론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생생한 입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북가주에서 발생한 딕시 산불이 765 스퀘어 마일의 살림을 태우며 캘리포니아주 최대 규모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어제 현재 진화율은 21%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지난 2주 사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80명대로 늘었습니다. 알케디아 H마트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입장객을 쫓아낸 한인 여성 고객과 업소 매니저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자력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주자들은 재벌 특혜라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사전연습을 시작으로 후반기 훈련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훈련 참가 병력만 축소하고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6월의 구인 건수는 1,01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죠.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 최저기온은 64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에서 86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의 유명 아파트 개발업체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면서 LA시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의 대형 아파트 개발업체인 GHP 매니지먼트 콜이 코로나 팬데믹 속 발효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로 회사가 관리해온 12채의 아파트 건물에서 2천만 달러 이상의 렌트 수익을 손해봤다며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제프리 팔머가 소유한 GHP 매니지먼트 콜은 퇴거 유예 조처가 만료될 즈음에는 손해액은 3배 정도 불어날 것이라며 LA시에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LA시의 퇴거 유예 조처로 인해 회사가 은행에 신청한 몰기지 융자와 재융자 케이스가 거부당하면서 재정적 손실이 더 커졌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LA시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발동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처음 에리카세티 LA시장이 비상령으로 내렸다 후에 LA시 의회가 조례안으로 승인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개인 사유재산이 아무런 보상 없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는 렌트비 미납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건물주에게 전가했으며 건물주들이 팬데믹 동안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GHP 매니지먼트는 남가주에서 15,000채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LA 다운타운의 메디시, 로렌조, 비에로라는 지중해풍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 왔습니다.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세입자들이 팬데믹 속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극력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 내 한 H마트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백인 남성을 한인 여성 고객과 업소 매니저가 용기 있게 제지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LA 일원 H마트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행패를 부리던 남성 고객을 한인 여성들이 용기 있게 꾸짖어 한국 아줌마 파워라는 밈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H마트 아케디아 지점에 한 백인 남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들어오자 매장 매니저가 그를 제지했다고 합니다. 아케디아 H마트 지점은 현재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매니저를 밀치며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인 여성 서너 명이 이 남성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을 거면 당장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 남성은 여성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을 했지만 한인 여성 고객들은 이에 전혀 굴하지 않고 덤벼봐라고 말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Don't touch me. My customer. You're being aggressive to us right now. You need to get out. Go ahead. Get out. Did you try to get out? This is my son. Every person my complaint. Because of you. No. I don't. Every person my complaint. No. You wouldn't have to take that. Get out. Don't you dare come every person my complaint. What do you mean? Go ahead. Go ahead. Hold the police. Get the hell out. Why are you yelling at me? No, he didn't. I saw the whole thing. I saw the whole thing. Get out. No, he didn't. Trash you. You're the one that doesn't want to wear masks right now. We're all wearing masks. We're all complaining. H마트 매장 매니저는 이들 사이를 계속 가로막으며 우리 고객들에게 위협하지 말라, 모든 고객들이 노 마스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결국 문제의 남성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는 이 남자는 사람을 잘못 보고 덤벼들었다면서 한국 아줌마들이 자신에게 대항할지는 미처 몰랐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문제의 백인 남성에게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H마트 매장 매니저의 뚝심도 돋보였습니다. 영상을 게시한 이용자는 특히 중간에서 충돌을 막으며 사태를 해결한 매장 매니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지난 2주 사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아침 현재 1,503명이 코로나19로 입원해서 지난 2월 28일 이후 가장 많은 환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3,158명 가운데 92%는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바바라 파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서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카운티 보건구에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2,919명으로 어제보다 감소했지만 이는 주말 동안 확진자 보고 정체로 인한 일시적인 것일 뿐 실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줄어들었지만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는 증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453명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1명이 줄었지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84명으로 13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8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주말 포함 2,1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통제됐던 미국과의 국경을 약 17개월 만에 제한적으로 열어서 미국인 방문객들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3일 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조건을 갖춘 미국인은 입국 전에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앱을 설치해서 여행 목적과 접종을 받은 백신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입력하면
격리 조치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관광을 포함한 비필수적 이동을 금지하는데 양국이 합의한 지 약 17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캐나다가 합의 기간보다 빨리 미국 관광객들에게 국경을 연 반면에 미국은 오는 21일까지 캐나다로부터 관광객 등 비필수적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백신 접종을 끝낸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 역시 입국 제한 수위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15일까지는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입원율과 사망률은 2주 사이 2배가 늘어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YTN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군부대에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확정해 대통령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백신이 필요하고 어떻게 의무화를 이행할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그 이전이라도 식품의약국 FDA가 정식 승인을 하면 곧바로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정식 사용 승인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240만 명의 미군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끝냈고 23만여 명이 1회 접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Since many vaccinations are required for active duty military today, I'm asking the Defense Department to look into how and when they will add COVID-19 to the list of vaccinations our armed forces must get. 이런 가운데 미국의 감염 상황은 확산일로입니다. CNN은 2주 사이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2배로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카운티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는데 미국인의 95% 이상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 돌파 감염되더라도 입원이나 사망에 이르는 중증은 사실상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1억 6,400만 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0.001% 미만, 입원율은 0.00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인 지난달 26일 발표와 비교하면 돌파 감염에 따른 입원은 862명, 사망은 244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증 돌파 감염의 74%는 65세 이상 노령층이었고 사망자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 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CDC는 발표했습니다. CDC는 해당 자료는 자발적 보고에 근거한 것이고 돌파 감염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단편적 성격이라며 현재까지 백신 접종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5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인데요. 주중에 막혔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오늘도 변함없이 조금씩 정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110번 프리웨이 양방향 조금씩 다운타운 인근 구간들 막히고 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은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이 밖에
4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도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면서 인디애나 스트리트 구간, 데이트맨 애비뉴 구간 10마일에서 12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405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 레이크우드 블루버드 입구, 110번 프레이 사우스 방면은 요크 블루버드 출구에, 또 6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가필드 애비뉴 구간에 각각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입정보의 바다인 제12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이번 주 토요일인 14일 온라인으로 펼쳐져서 남가주는 물론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변경된 생생한 입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최고의 대학 입학 세미나인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서울, 한국TV 공동 주최로 오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칼리지 엑스포에서는 제니 위틀리 전 존스 홉킨스 대학 입학심사위원이 팬데믹 속 명문 사립대 입학 사정 방식 변화에 따른 합격 비결을 집중 조명하고 마리김 아이보리우드 대표가 변경된 유시 전형 입시 요강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제니 위틀리 씨입니다.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어떻게 디시전을 하는지, 이제, 합격자를 어떻게 뽑는지, 학생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서 저는 첫째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학생이 이제 GPA와 AP 테스트 스코어와 SAT, ACT 있는 학생이랑 SAT 없는 학생을 과연 어떻게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리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지금 뭐 10학년이나 11학년 학생들이 꼭 SAT나 ACT를 봐야 되는지, 안 봐도 되는지, 안 보면 입학 사정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얘기를 할 거고. 코넬을 졸업한 김원종 보스턴 에듀케이션 카운슬러가 아이비리그 합격을 좌우하는 과외활동 5가지 원칙에 대해서 강의하고 리차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가 학자금 보조 신청 방법과 대학 학자금 극대화 방법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스탠포드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지 필립 리브데이에스 플렉스 프랩 카운슬러가 리서치 활동과 대학 진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박흥률 한국일보 특집 기획국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미 전역에 한인 학부모 학생들이 자기 지역 시간에 맞춰서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도 미국 대학 입시에 관심이 있을 시에 이 시간에 자기 지역 시간에 맞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칼리지 엑스포 참가를 위해 사전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koreatimes.com/웨비나를 치시면은 학생의 인적 사항과 또한 인포메이션 등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참여 교육업체의 대입 컨설팅과 에세이 리뷰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등록을 안 하셨을지라도 칼리지 엑스포 당일에 10시에 맞추셔서 유튜브에 한국TV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로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온라인 칼리지 엑스포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은 koreatimes.com/웨비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오는 9월 23일 오후 6시 30분 38회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CBB은행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이번 기금모금 행사는 LA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최근 아시안 증오보험주에 맞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기조연설자로는 배우인 데이비스 노아 씨가 참여해 자신이 성장하면서 겪은 인종차별의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대응하고 힘을 모아 극복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합니다. 또 축하 공연으로는 혼자한 사랑이라는 가요로 알려진 소울 디바 앤 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 참석자 전원은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235-486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열지 못했던 오렌지 카운티의 아리랑 축제가 올해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온 아리랑 축제재단 정철승 회장은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가든그로브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몰 또는 시청광장 등을 후보지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올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지만 축제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4주 전 북가주에서 발생한 닉시 산불이 캘리포니아주 최대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주 소방국은 어제까지 765스퀘어마일의 산림이 소실되면서 지난해 발생했던 크릭 산불의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은 뉴욕시 전체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어제까지 현재 진화율은 21%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딕시 산불로 최소 627채 주택이 소실됐고 14,000여 채 주택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인 가운데 캘리포니아 게스 앤 일렉트릭 유틸리티 PG&E는 고압선의 전기 스파크가 나무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 들어 6천여 건의 산불이 발생해 1260스퀘어마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부임한 권원직 주 시애틀 총영사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외교부 본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권 총영사는 부임한 지 반년 만인 지난 6월부터 총영사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총영사 관저에서 재택근무 중입니다. 외교부는 부적절한 발언의 성격에 관해 확인하지 않고는 있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르면 제외 공간에서 성비위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권 총영사는 현재 외교부 본부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상태로 결과에 따라서 총영사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3조 5천억 달러가량의 인프라 예산을 자력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은 오늘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예산안의 실제 통과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항목, 처리 시한 등을 개략적으로 담은 일종의 지침입니다. 민주당은 내일쯤 1조 달러의 초당파 합의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주중 이 결의안을 별도로 처리하고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 확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처, 이민법 개혁, 약값 인하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내용들이 대거 담깁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결의안에서 상원의 12개 상임위가 다음 달 15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서 상원의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성폭력 파문에 휩싸인 앤드루 코머 뉴욕지사를 도왔던 유명 여성 인권 운동가가 함께 추락을 했습니다.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인권단체 타임스업은 이 단체의 이사회 의장인 로버타 캐플런이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캐플런은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첫 번째 성폭력 의혹 제기 당시 의혹 폭로자에 대한 주정부의 부정적인 성명 발표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오늘 타임스업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이번 사건에 관한 제3자의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또 타임스업 측이 성폭력 또는 성희롱 의혹을 받는 개인과 사회단체와의 모든 제휴관계를 단절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러난 캐필런은 성폭력 고발운동 미트가 활발하던 2018년 타임스업 법률 대응 기금을 창설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미성년자들을 겨냥한 성범죄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유산 중 1억 달러가 넘는 거액이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앱스타인 피해자 보상기금은 오늘 배상 청구 절차를 마감한 결과 자격을 갖춘 피해자 150명에게 총 1억 2,500만 달러의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배상금을 수락한 피해자는 이 중 92%로 이들이 수령한 금액은 총 1억 2,100만 달러입니다. 배상금 수령을 거절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앱스타인의 유산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앱스타인으로부터 성학대 피해를 봤다며 배상금을 요구한 청구인은 모두 225명으로 이 중 75명에 대해서는 기금 측이 배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앱스타인의 사망 2주기를 하루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기금 책임자인 조다나 펠드먼은 2주기 전까지 배상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다며 모든 청구인은 안전한 장소에서 은밀하고 사적이며 그들이 견뎌야 했던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서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KBS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대부분 위원들이 말을 아낀 채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4시간 반가량 열린 위원회의 결론은 가석방 적격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곧바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에 대한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됩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5억 원 이상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모두 810명이 선정됐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와 생계형 범죄자, 코로나19 4차 유행을 고려한 환자와 고령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한편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재벌 특혜라는 시각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자들은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YTN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는 이 부회장의 반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사면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세균 전 총리도 이 부회장이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 혁신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국민의 속죄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짧게 밝혔는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재벌 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었다며 한심하다고 규탄했고, 박용진 의원도 재벌 총수에 대한 0.1%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삼성의 책임 경영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이번 가석방이 국가경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삼성의 엄격한 준법 경영을 당부했습니다. 정경유착의 근절을 당부하고 경제 살리기에 결초보온하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촛불정부의 배신과 변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이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의 화답으로 만들어졌던 훈훈한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를 둘러싼 공방부터 경선 불복 시사 논란까지 각 캠프의 대리전은 식을 줄 모르는 양상입니다. YTN입니다.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만났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선 주자 만찬 첫 자리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한 겁니다. 이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의 뜻을 모은 이후 마련된 자리인 만큼 당과 후보 모두 대선 승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팀이 돼서 좋은 국민의 시민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대통령 선거 승리이니까 그런 목표에 맞게 후보들도 당도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 일정에 집중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을 자제했습니다. 최소한 출생은 각 개인 선택할지라도 이제 양육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냐. 당 선관위 역시 당규를 넘어선 제재까지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과도한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회부 이외에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게끔 제재 방법을 당국토록 분과위원회에 연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사안은 여전히 공방 대상입니다. 송 대표와의 만찬에 앞서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도의 세금으로 이 지사 본인의 홍보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지사직 사퇴 자체가 그건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도지사의 책임을 거듭 강조하고 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도지사의 책임과 민당이 가야 할 길, 일관된 원칙을 위해서는 지사직을 유지해서 선거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낙연 후보 측 핵심 인사인 서른 의원의 당내 경선 불복 시사 논란도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설 의원은 지난 주말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민주당 원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 화음까지 언급하며 설 의원이 경선 불복을 시사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주제만 다를 뿐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방 수위와 지지율, 경선 흥행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민주당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네거티브 공세와 정책 검증의 경계가 불분명한 만큼 네거티브 공격을 멈추자는 대선 주자들의 선언이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신인인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주자에 대한 당 내부 출신 경쟁 주자들의 추격과 견제가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 KBS가 전합니다. 당내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장 정면으로 겨누는 주자는 홍준표 의원입니다. 전현직 의원들 영입 움직임을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패거리 정치로 규정하고 결국 후보 역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새 식구가 살림 늘릴 생각 없이 개파 만들기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최근 당내 중진 의원 등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었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탄핵에 대한 책임의 회피나 책임의 축소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은 나는 50보밖에 도망을 안 갔다. 나는 100보 도망을 갔다. 그게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 8명을 포함한 선거 캠프를 출범시킨 유승민 전 의원은 맞대응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캠프에는 누가 참여하는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정치 신인인 두 후보를 겨냥해 무슨 정책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는 말로 차별점을 내세웠습니다. 국가적인 전략과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는 지지율이 분명히 출렁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기존 주자들의 견제에 최재형 전 원장은 자발적 캠프 참여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했는데 선거일이 아닌 때는 확성장치를 못 쓰게 한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사전 연습을 시작으로 후반기 연합훈련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북한에 이어 중국도 훈련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미군 당국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훈련 참가 병력만 축소하고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위기관리 참모훈련은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데 나흘간 전쟁 발발 전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점검합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본훈련이 시작됩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해 일부 방어와 일부 반격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실기동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지휘소 훈련으로 방어와 반격 훈련이 일부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일정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병력을 증원하지 않고 사단급 이하 참가 인원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 훈련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진 폴 러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며 김승겸 부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예행 연습을 위해 이틀간 지휘봉을 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훈련은 일정대로 진행되지만 참가 부대가 축소되면서 실전 훈련은 물론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증원 전력이 없어 실전적인 훈련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아닌 예행 연습 수준이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본훈련 시작 직전에 시기와 규모 등을 발표하고 관례에 따라 북측에 훈련 일정 등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난 1일 김여정 부부장의 명의로 훈련 중단을 요구한 이후 수해 복구 소식만 전할 뿐 별도의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향후 남북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합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우려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06.66포인트가 하락한 35,101.8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4.17포인트가 떨어진 4,432.35를 기록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24.42포인트가 상승한 14,860.1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전국의 노동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공개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6월 구인 건수는 1,01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인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전월 기록인 920만은 물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910만 건도 훌쩍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사태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레저와 접객업이 16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 복지업이 150만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소비 수요의 빠른 회복에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직장으로 돌아오는 미국인 수는 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초당적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커스틴 시네마, 그리고 공화당의 신세아 루이스와 패투미, 로포트먼 상원의원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조문화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 새 합의안은 디지털 화폐 저장에 필요한 개인 계정인 월렛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산자,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자는 새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정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이전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국세청 보고 요건을 부과하기로 명시했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행정부 역시 새로운 합의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 조문이 실제로 인프라 예산에 반영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프라 예산안은 이미 상원에 상당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표결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 이 변경된 조항으로 대처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국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메릴랜드 대학 공학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국내 부흥을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미국이 수위퇴하고 있다며 우리의 민주주의적 비전보다는 세계에 대한 그들의 권위주의적 비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게 더 낫다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당장 국내 부흥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면 미국이 전성기가 지났다는 그들의 그럴듯한 주장을 더욱 빨리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언급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예산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작지 않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스스로 폐업 위기라고 밝힌 전기 트럭 스타트업 로즈타운 모터스의 대주주가 최근 지분을 대량으로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워크호스 그룹이 7,900만 달러에 달하는 로즈타운 모터스 주식 1,190만 주를 매각한 사실을 공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9%에 달했던 워크호스 그룹의 로즈타운 모터스 지분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기 트럭 스타트업인 로즈타운 모터스는 생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2월에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전 부인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와 이혼 후 자산 변동으로 재산 순위가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는 빌 게이츠가 이혼 과정에서 멜린다에게 56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양도, 실시간 부호 순위에서 4위에서 5위로 내려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현재 약 1,296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 4위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 다소 밀립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5월 이혼 발표 직후 멜린다에게 32억 달러의 규모의 주식을 양도했고 지난주 이혼을 확정한 뒤 추가로 24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전화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전 두 정상이 전화로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8일에 폐막한 도쿄올림픽이 무사하게 개최된 것과 관련해서 스가 총리에게 축하의 뜻을 전할 것으로 교도통신은 예상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의 4강행을 이끌었던 김연경 선수가 태극기를 들고 귀국했습니다. 전 국민적인 응원과 지지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국가대표 은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입니다. 올림픽 선수단 본진과 함께 귀국한 김연경은 팬들의 환호 속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단했지만 찬란했던 도쿄의 여름을 뒤로하고 배구 여제는 오랜만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네, 향후 계획은 오늘 지금 집에 가서 샤워하고 씻고 치킨을 시켜 먹을 예정입니다. 혼자 치킨 시켜 먹을 거고요. 세계 4위. 올림픽 전만 해도 4강이란 단어는 비현실적인 목표로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선 통과가 가능할까 다들 예상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원팀으로서 정말 팀워크로 똘똘 뭉쳐서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대표 경력 16년, 인생의 절반을 태극마크에 투자했습니다. 2012년 런던에 이어 다시 오른 세계 4위. 김연경은 자신에게 100점 만점에 99점을 줬습니다. 1점은 왜 안 쓰신 건가요? 뭐 하나를 걸고 왔어야 되는데 못 걸고 와가지고. 남은 1점을 채우기 위함일까?
국가대표 은퇴를 암시했던 김연경은 3년 뒤 파리올림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더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얘기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퇴를 결정했다라고는 딱 단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난다면 그때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SNS에 여자 배구에 대한 조금의 관심을 호소했던 김연경은 당분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방송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여자 배구가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앞으로의 이런 관심도나 인기가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이 밖에 스포츠 소식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의 루카 돈치치가 신인 최대 계약 연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돈치치의 에이전트인 BDA 스포츠는 달라스 매버릭스와 5년 2억 700만 달러의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2019 시즌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한 돈치치는 23세 이전에 NBA 퍼스트 팀에 2차례 이상 이름을 올린 역대 4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슬로베니아 대표로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돈치치는 내일 계약 연장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NFL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페이튼 매닝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매닝은 어제 오하이오주 켄턴에서 2021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매닝은 NFL 역대 최다인 정규 시즌 최우 선수 MVP 5회를 수상했고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덴버 브론코스에서 각각 한 차례씩 모두 2번 슈퍼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매닝과 함께 와이드 리시버인 켈빈 존슨 그리고 드루 피어슨 역시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가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오늘 관련 소식을 알리면서 김광현을 대신해서 데니엘 폰스 데일리언이 엔트리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광현의 부상자 명단 등재는 어제로 소급됐습니다. 김광현은 토요일 캔사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을 한 뒤 지난번 시카고 컵스전부터 팔꿈치가 조금 아픈 상태였다며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광현이 올 시즌 부상자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메이저리그 오늘은 딱 5경기만 펼쳐지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와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는 8회 초 현재 인디언스가 9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는 2회 초 현재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7대0으로 앞서고 있고 뉴욕 양키스와 캔사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는 3회 초 현재 0대0입니다. 시카고 컵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와의 경기는 현재 레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말린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아스의 경기는 LA 시간으로 7시 10분에 열리는데요.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오늘 선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8월 9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LA 지역 주말에 주중보다는 기온이 살짝 내려갔었는데요. 오늘과 내일 비슷한 기온을 보이다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번 주말에는 LA 지역 90도를 웃도는 낮 기온을 보이면서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로는 오늘 저녁은 맑고 바람이 부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 예상되고 밤 최저 64도가량. 내일도 역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84도에서 86도의 분포, 밤 최저 기온 66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6도, 밤 최저 63도가량.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3도를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도 곳에 따라 흐린 날씨에 바람이 15마일에서 20마일 정도로 불겠고 낮 최고 기온 88도가량 되겠습니다. 한국 절기상으로 말복인 오늘 심한 더위는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이 3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곳곳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호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S?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